지난 영상에서는 3월 확정치 기준으로 NCA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 내에서 NCA를 다루는 것은 고객사가 두 곳이 있는데 SK온과 SDI 중에서는 SDI다. 그래서 SDI로 향하게 되는 어떤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에게 관건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효과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온 것인지 이게 중요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과도한 관세를 맞게 되면서 이를 대체할 국내 기업들 그중에서 엔솔과 SK온, 삼성 SDI를 향해서 수요가 크게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차량용 2차 전지 엔솔과 SK온, 삼성 SDI의 수출 물동량을 가져왔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단가가 여전히 30불대로 과거에 40불대를 유지했었던 23년도, 4년도에 대비해서는 꽤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닥 반등도 안 나온 상태로 단가는 크게 떨어져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4월 10일까지 20일까지니까 지금 전체 중에서 3분의 2만 나온 거거든요. 3분의 2 수치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 이걸 낮은 단가를 적용해서 곱해 보아도 수출 금액이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됩니다. 근 1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서도 궁금증이었고 이번 영상에서도 좀 궁금증이긴 한데 이게 일시적 선주문 효과일 것인지 대체 효과일지에 대한 확신을 여전히 지금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4월달, 5월달, 6월달 그리고 앞으로 쭉 데이터를 추적 관찰해야지만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만약에 단순한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중국을 대체하는 효과라고 한다면 현재 미중 배터리 시장은 어떠한 상황인가를 좀 봐야겠죠. 일단 미국이 2016년도부터 24년도 작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비중입니다. 그중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가져가고 있고 전체값 24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16에서 17 정도 됩니다. 그럼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7, 80% 정도는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얼마 전에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는 미국의 배터리 용량이 2024년도에 66% 증가했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용량이라는 거예요. 용량이 높다라고 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많은 용량들 그리고 상승률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많은 수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에너지를 저장할 용량이라는 거예요. 미국 언론에서도 그리고 미국 정보청에서도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의 용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량은 예컨대 풍력 발전을 한다든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저장할 ESS 배터리 용량을 포함한 것들을 말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전체 유틸리티 규모 발전 용량 대비해서 2%밖에 되지 않는 에너지 용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만한 즉 앞으로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용량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했었던 거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국가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중국과 현재 무역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계속 배터리를 수입을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들을 수입해야 되는데 중국과의 싸움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익히 아시다시피 관세 전쟁은 물론 어떤 실익 효과를 떠나서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의 자존심 싸움이기도 해요. 여기서 먼저 꼬리를 내리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지 않으려고 계속 고율의 관세를 외치고 있는 거죠. 여튼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차지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뺏어올 수 있는 점유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과 미국은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배터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역할이 필요한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IRA 관련된 이슈도 많았고 관세 관련된 이슈도 많았는데요. 지난 2022년도와 23년도를 기억하시는 분들, 그때도 배터리 시장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IRA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국내 언론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까다로운 조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결국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바뀝니다. 저는 지금의 관세 정책도 그러하다라고 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동률의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불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물가는 그만큼 올라가는데 반대로 중국을 상대로 했을 때 별다른 엣지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상황은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10%의 관세를 적용받고 그 안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퍼센티지는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중국은 여전히 고율의 관세를 미국에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절대 우위를 지금 가져가고 있진 못하지만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맞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잘 활용하면 이때 집중을 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이 그간 차지하고 있었던 점유율들을 조금은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IRA 관련된 것도 처음에 말이 좀 많았지만 결국엔 팩트는 이미 자금은 제조업체들에게 어느 정도 할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만지려면 지금 이미 기지급되어 있는 것들은 뺏어올 수가 없고 앞으로 지급될 부분들에 대해서 축소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상태이고 이게 지금 또 중국과의 이런 관세 전쟁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 OEM 업체들 그리고 ESS 관련된 업체들은 BMW, 다임러, 파카, 엑셀러라, EV에너지, 포드, GM, 혼다, 현대, 벤츠, 스텔란티스, 테슬라, 토요타, 폭스바겐이 있고요. 이 외에도 짜잘한 기업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로는 AESC, 고션, 코레파워, LG엔솔, 노스폴트, 원, 파나소닉, SK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션과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의 자본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여러 차질이 있어서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기존의 공장을 폐쇄를 하고 철회하고 다른 공장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다 익히 한 번씩은 들어봤을 그럴 만한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SDI가 포함되지 않은 거는 합작 공장 형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직접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만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이미 말하고 실행 중인 기업들만 적어놨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좀 바꿀 수도 있고 바꿨다가 또다시 되돌릴 수 있고 그런 변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4월 10일 기준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를 즉각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4월 9일 상호 관세를 34%에서 84%로 중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는 퍼센티지가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 ESS 배터리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6%인데 원래 ESS 배터리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3.4%에다가 그리고 301조 법을 기준으로 해서 7.5%를 넣고 트럼프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시행을 했죠. 여기에 20%가 얹어지는 거고 플러스로 상호관세 125% 더 얹게 되면서 총 합산해 봤을 때 156% 정도의 관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26년도 1월부터 또 이 통산법 301조 바이든 때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25%로 상향될 예정이라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붙는 관세는 최대에 붙은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가정한다면 173%까지도 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더 뛸지 아니면 감소를 시킬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관세율이면요. 그냥 미국은 중국한테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ESS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와 그 부품들 그리고 소재가 차지하고 있었던 비율들을 일본과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차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메꿔주지 않으면 미국은 지난 3월 달에 에너지정보청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용량은 증가를 크게 했다라는 것이 역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또는 기업이 이걸 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거 용량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더 멀리 가보면 미국 내에서 AI 시장과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보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너무 급증을 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이 너무 많다. 이걸 감당할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많이 들리죠. 근데 그걸 감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 에너지를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계획들은 무수히도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 중에서 미국이 기존 용량 대비해서 추가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수단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게 태양광 에너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에너지 원 기준으로 그 뭐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근처에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들과 풍력 발전 시설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신재생 원들에서는 항상 필요한 게 ESS 배터리입니다. 이유는 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시기와 실제 사용하는 시기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돼서 생산된 에너지를 담아두고 적재적소에 쓰게끔 하기 위해서 ESS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본인들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러한 ESS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중국이 나간 자리를 우리나라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 채워 넣어야 된다는 상황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하이 금속시장 SSM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산 ESS LFP 배터리 가격이 용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평균 킬로와트 시당 37에서 49달러 수준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3원 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 기준으로 셀 가격을 보면 100에서 150달러예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차이가 나는 게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욱더 많은 단가를 낮추고 원가 절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워낙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가격 후려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관세를 받으면 뭐 비슷한 수준 혹은 오히려 우리나라 것이 더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아까 명단에도 있었던 기업인데 고션도 여기 있죠. 나머지 CATL, EV에너지, BYD, CLLB 그리고 고션, ESS 시장 출하량 현황을 봤을 때 CATL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해당 데이터는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시장의 CATL이 좀 많이 관세를 얻어맞아서 이 비중이 줄어든다라 해도 글로벌에서의 점유율은 갑작스럽게 막 반토막 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모든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미국과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닌 이상 그렇진 않겠지만,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ESS 시장에서 점유율을 꽤나 많이 가져가고 있고, 북미 지역에서는 트럼프 관세 효과로 인해서 CATL이든 고션이든 BYD든 뭐 EV에너지든 이러한 기업들을 대체할 SDI, 엔솔 그리고 뭐 파나소닉 그리고 SK온, 이러한 기업들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엔솔은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LFP 관련된 ESS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가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SK온도 지금 현재 공급 계약을 수주하고 있고 현재 이미 생산 설비를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수요를 하는 입장과 이걸 공급해야 되는 입장은 이렇게 나뉩니다. 노란색이 공급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BMW부터 뭐 자료를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 정도만 인식을 하셔도 되고,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저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미에 현재 건설 중인 배터리 제조업체를 봤을 때 첫 번째로 ASC를 먼저 언급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은 일본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켄터키랑 사우스캐롤라이나랑 그리고 추후에 더 많이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말했었는데,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의 추가 프로젝트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장 계획을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한 상태이고, 그래도 지금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수준 가지고도 기존 공장만 가지고 BMW에 공급하기엔 충분할 것이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ASC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크게 견제할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본 기업 중에서 ASC 대신해서 파나소닉이 더 압도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죠. 고션은 23년도에 되게 저도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기업이 중국 자본을 굉장히 많이 얹고 들어오는 기업인데, 예전에 미시간주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부지 설립 승인 받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승인을 받아가는 와중에 또 지역 주민들 반발받으면서 이 상수도 공급을 확장하는 것도 철회하고 여전히 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단하고 나서 현재로서는 일리노이 저축에 두 번째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아마 지금 미중 관계가 이러한 상황에서 고시원 하이테크는 아마 미시간 쪽이든 일리노이 주든 못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레파워인데요. 얘네도 한참 분위기 좋을 때 막 이것저것 한다라고 했다가 계획들을 지금 철회하고 있고 신규로 공장 짓지 말고 기존에 있는 공장을 좀 활용해 보자 라는 쪽으로 좀 선회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 기업 또한 뭐 순위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기업이라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여러분들 다 익숙하게 알만한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 또 LG화학은 자체적으로 또 양극재를 생산할 공장도 별도로 착공한 상황이고 LG엔솔 지금까지 언급한 종목 중에서는 당연하게도 제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슬볼트 나름 유럽 지역에서 유명한 종목인데 회사인데 2024년 작년 11월 달에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제조 자산을 실리콘밸리 본사를 둔 배터리 스타트업인 리튼에다가 매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상 노스볼트의 영향이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약해졌고요. 하지만 여전히 퀘벡 배터리 공장을 계속 운영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노스볼트와 관련되어 있는 게 예전에 LNF가 노스볼트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노스볼트가 작년에 갑자기 뭐 파산 신청하고 미국에 있는 이 생산 거점 매각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노스볼트도 원래라면은 좀 신경 쓸 만한 기업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또 많이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Our Next Energy One이라고 불리는데 이 회사는 스타트업인데요. 이 회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었던 게 MOU 체결했다라고 내용이 나왔었던 게 LNF죠. 근데 조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원의 설립자가 예전에 애플 쪽에서 개발 선임이사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는 미국 기업 중에 하나인데 뭐 그냥 이런 기업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파나소닉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거점을 두고 생산하는 기업 중에서 LG엔솔 그리고 SK온 파나소닉이 가장 위협적이고요. 물론 SDI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기준은 현지에 자체 공장을 가동할 예정인 기업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3사와 파나소닉 정도가 좀 경쟁할 만한 그런 구도에 있고 그 뒤를 좀 쫓아오려고 하고 있는 게 뭐 코레파워, 원, 뭐 이런 기업들이죠. ASC 정도. 파나소닉도 꽤나 위협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특정 OEM사와 계약을 했을 때 OEM 입장에서 공급업체를 다변하는 그 과정에서 파나소닉도 항상 낄 수 있을 만큼 같이 숟가락 들고 이 밥그릇을 같이 핥아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게 또 파나소닉입니다. 그 다음에 SK배터리 아메리카. 작년에 자금난도 좀 심하게 겪었었고 그 과정에서 꽤나 자금을 잘 융통해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까지도 앞으로도 쭉 계속 성장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SK온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는 국내에는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NF 이런 기업들이 있죠. 지금 전체적인 구도를 좀 보여드렸는데 뭐 내용의 핵심을 보면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이거를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량이 증가한 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단가가 여전히 하방에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업황에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못해도 한 분기 내내 좀 성장이 나오거나 못해도 반년 정도는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당분간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현재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미국은 여전히 배터리를 수요를 해야 되지만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없고 그 생산 능력을 메꿔주던 게 한중일 중에서 중국이 가장 컸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지금 관세 전쟁으로 박터지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시적으로 물러나든 아니면 거의 앞으로 쭉 물러나든 미국 시장 내에서 나오는 그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해석되는 거는 주가가 오르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IRA도 2022년도에는 옆으로 기고 있을 때는요, 긍정적으로 아무도 해석하지 않았어요. IRA는 우리나라에게 악재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IRA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이 좀 변했죠. 저는 관세 또한 그렇다라고 봅니다. 물론 관세 중에서도 보편적 관세로 우리나라도 같이 맞게 되는 관세보다는 모두가 비슷비슷한 관세를 맞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조금 덜 맞거나 혹은 우리나라는 비슷한 관세를 맞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같은 시장 내에서 먹거리 싸움을 하는데 더 높은 관세율을 받거나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대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